안녕하십니까, 정희태입니다. 아동 행복 지수 OECD 꼴찌 380조 쓴 저출생 문제 한민족 소멸되나,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동 행복 지수가 OECD 꼴찌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위태롭고 슬픈 통계, 우리 아이들은 행복하지 않다, 경향신문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들이 놀 수 없다라는 거예요. 10명 중에 8명은 학원 가느라 하교 후에 친구도 못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뭐 정치인들은 어린이들이 행복한 사회를 만든다 말로만 떠들고 있는 거죠. 네, 인권위원장은 아동 행복 지수 OECD 꼴찌다, 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저출산 380조를 썼다라는 거예요. 다 어디로 갔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어린이들에게 있어서 이 놀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뭐 놀이를 우습게 알아가지고 그 놀이가 그게 아주 좋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데,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인생이 놀이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놀이. 그게 뭐가 놀이냐 도대체. 놀이라는 것은 강제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아기 때부터 어린이들은 끊임없이 뛰어놀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뛰어놀고 각종 연극놀이,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시골에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전투놀이 같은 경우도 하고, 이 모자도 막 나뭇잎 같은 경우로 만들고, 이 나무로 총이랍시고 막 이렇게 전투놀이도 하고, 각종 강강술래 놀이라든지 각종 민속놀이들을 충분히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 속에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소꿉놀이 속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점점 나는 군인이 나에게 맞는 것 같아. 어떤 아이들은 그림 그리는 게 나한테 맞는 것 같아. 어떤 아이들은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거, 어떤 사람은 아이들은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거, 어떤 아이들은 노래하는 거, 이런 것이 나에게 맞는 것 같아 하면서 자기를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직업이 되지 않을지라도 그런 취미를 가지고 있으면은 인생은 놀이처럼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한 분도 대학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교수님이신데, 이분은 굉장히 자기가 좋아하는 게 연극이에요. 연극을 할 때 자기는 아주 미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그 연극이 자기 삶에 아주 중요한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슬픈 얘기지만 이렇게 교육을 하고 직업을 위해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지만, 나는 사실상 돈이 안 돼도 이 연극 속으로 들어가고 싶다. 어쨌든 간에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 삶이 아주 살아있고 행복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회적으로 이것이 잘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우리 사회는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4차 산업혁명이다 해가지고 인간을 바보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요리도 로봇이 한다. 경비도 로봇이 한다. 경비선은 개가 나타났다. 그리고 주차도 로봇이 한다. 심지어는 집안에 많은 그 물건들을 인터넷하고 연결시켜가지고 핸드폰으로 빨래고 뭐고 간에 다 연결시킨다. 사람은 점점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퇴행되는 거예요. 퇴화되는 겁니다. 퇴화. 계속 써야 되는 거거든요. 손과 발을 계속 써야지만 우리의 뇌도 발달되고 정신과 뇌와 신체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써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점점 우리는 이제 4차 산업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 한 기득권들, 이 기득권, 그것을 4차 산업을 누리는 그 기득권들은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되고, 많은 서민들은 결국에는 노예로 전락한다. 그래서 삶이라는 것이 편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적당히 움직이면서 그 속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이 놀 수 없는 어린이들,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계속 그 놀이 속에서 자기의 관심 영역을 발견해 나가고, 그리고 그 속에서 자기의 재능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자기의
직업과도 연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될 거다라는 그러한 생각까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아가 꽃 피워지는 거죠. 정자와 난자가 만나가지고 이것이 처음에는 큰 기능을 못하죠. 아기들 보면 큰 기능을 못하지만 점점 많은 뇌세포들과 연결되면서 자아가 꽃 피워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내가 무엇을 할 때 뇌가 가장 활성화되는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게 10명에서 8명은 학원 가느라 학교에 친구 만난다. 인간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러죠. 네, 그러면은 이제 사회성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네, 이기적인 사람, 경쟁만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이 사회가 말해주는 것은 저렇게 10명, 8명이 학원 하면서 사교육비 지옥 속으로, 입시 지옥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만들어진 엘리트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네, 굉장한 집단 이기주의, 그리고 또는 이기주의, 개인주의에 빠져가지고 극단적인 개인주의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보세요. 뭐 지금 이 의료 대란 문제도 의사들이 환자들을 먼저 생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기들의 집단 이익을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또 변호사, 판사, 검사는 완전 분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하나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재판을 할 때 보면은 판사 출신이다, 검사 출신이다, 연결됐다, 다 이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다 이게 분리돼야 된다는 거예요. 판사, 검사, 변호사 완벽하게 분리시켜야 된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진실과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 어린이들은 충분히 놀아서 유아기 때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대로 가게 되면은 대한민국은 결국에는 청소년들이 막 자살하게 되고 의미를 못 찾는 거죠.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으니 자살하게 되고, 저출생 문제를 가지고 380조를 써서, 그러면 이거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380조를 쓰기 위해서 저출생 문제를 이용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380조를 썼는데 저출생 문제는 더 심해지고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 한민족은 소멸의 길로 가는 거예요. 소멸의 길로 가는 겁니다. 이제 점점 더 이렇게 갈 겁니다. 우리는 빨리 자연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문화로 돌아가고 우리의 전통으로 돌아가야 돼요. 네, 그것만이 살 길이다라는 거예요. 수천 년 흘러온 문화와 이 역사와 그리고 그 자연의 세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인간은 감히 인간의 오만이 상상할 수 없는 세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아동행복지수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잘못된 사회로 흘러가고 있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학벌주의, 1류대, 2류대, 3류대, 지방대, 그리고 외모지상주의, 외모가 좀 자기들의 기준, 외모는 개성인데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기준에서 벗어나면 계속 성형수술해야 되고, 외모를 덧칠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뭐 메이커라든지 유명 브랜드라든지 이쪽에 매몰돼야 되고, 근데 그 뒤에서는 그들은 돈을 벌고 있지만 사실상 많은 사람들은 그냥 고통의 나라를 살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뿐만 아니라 완전히 우리 사회가 지금 출세 제일주의로 나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 거기에다가 또 많은 사람들이 의미와 가치를 지향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학벌주의, 황금만능주의, 외모지상주의, 출세제일주의로 빠져가는 그러한 우리 사회 모습을 보면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 가면 한민족은 그대로 소멸될 수밖에 없는 정황으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참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유아기 때부터 우리 부모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의 재능을 발견해주고 아이의 관심 영역을 발견해주고, 그리고 그 아이의 자아가 꽃 피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계속 연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 평생 교육이어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계속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1루대, 2루대, 3루대, 지방대 이거 없애버리고 빨리 우리는 모든 대학을 학점 은행화 시키고 모든 학위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게끔 해서 이 학벌주의를 무너뜨리고 평생 공부하는 시스템, 우리가 60대, 70대, 80대가 돼도 계속 공부하면서 의미를 찾아갈 수 있는 평생교육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 그렇지 않고 뭐 1루대 출신이냐 2루대 출신이냐 계속 이런 식으로 몰아가다가는 결국에는 가장 소중한 자기의 삶 속에서 자아를 꽃피울 수 있는 이 아동 시기가 불행해지고 많은 청소년들이 잘못된 가치관을 갖게 되고 잘못된 세계관을 갖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 저출산율이 380조가 아니라 1000조를 써도 안 돼요. 이거는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한민족은 소멸되어 가는 거예요. 소멸되어 가는 거. 소멸되어 간다. 그래서 우리는 전통으로 돌아가라. 자연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우리의 문화로 돌아가라고 제가 끊임없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이 베트남의 이 냐산이라고 있어요. 이게 호찌민이 1958년에서 1969년까지 살았던 집인데 이 냐산인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오두막처럼 집을 지어놨죠. 그렇죠? 오두막처럼 이렇게 집을 지어놓고 여기 사람이 살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집 가짜를 이렇게 보면은 이 집면이 있고 밑에 이렇게 보면은 이 돼지 시자 요 밑에서 이제 이렇게 동물들이 막 길러지는데 이런 전통을 수천 년 전의 전통을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은 참 굉장히 이게 부러워 보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뭐 중국이나 각종 이 중앙아시아나 또는 동남아나 여기 이런 데를 보면은 우리의 이런 기차 놀이라든지 이런 문화들을 이들은 다 이렇게 보존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과연 이들이 불행한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행복하거든요. 이 치유천왕을 수호신으로 이렇게 모셔놓고 이런 전통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근데 이 사람들이 과연 불행한가? 도리어 이 잘못된 물질 문명 속으로 들어왔을 때 불행해지지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의미를 찾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이런 모습들 이렇게 짓는 거예요. 이걸 야산이라고 그러는데 이 소수민족들이 보면은 소수민족뿐만 아니라 과거 이게 전통 문화예요. 이렇게 집을 져가지고 우리가 집가짜 같은 경우에도 왜 집가짜에 이 집면이 있고 밑에는 돼지실을 넣었느냐. 여기 이제 돼지들이 이렇게 키워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이들의 전통을 이렇게 보존하면서 그 속에서 의미를 찾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그 소수민족 마을들을 이렇게 다니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의 행복이라는 것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역사와 문화, 잘못된 뭐 문화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쳐나가야겠지만 우리가 보존해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역사와 문화 그리고 자연과 전통 이런 것들을 보존해 가면서 의미를 찾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회에 누가 이 학벌주의, 황금만능주의, 출세제일주의, 외모지상주의를 누가 만들었는가? 결국에는 물질 탐욕을 전개하는 그런 특권층들이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사회를. 네, 그래서 특권 계급 귀족층들이 그걸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 거죠. 학벌주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 대학 재벌들이 나옵니까? 그리고 입시 재벌들이 나옵니까? 외모지상주의 통해서 얼마나 또 이 외모 관련 재벌들이 나옵니까? 출세제일주의를 통해서 그들이 계속 사람들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줄서기를 시키면서 어떻게 자기들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거기에다가 또 이런 각종 이 잘못된 이 사상과 이런 황금만능주의를 통해서 이들은 오직 돈을 가지고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이 아동행복지수가 OECD 꼴찌인데
380조를 써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이제 한민족은 소멸돼 갑니다. 네, 그래서 왜 과거에 우리 어린이들이 그렇게 다양한 계절, 민속 놀이를 통해서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람의 가치를 느끼면서 살아왔는가?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지고 있는 그 하늘이 준 재능이 있어요. 그 달란트라 그러죠. 그러한 재능들을 꽃피우면서 살아가고 그걸 발견하고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잘못된 세상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과감한 교육혁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이 우리 사상, 철학, 이 가치가 변해야 돼요. 이제 더 이상 이 서양의 이런 물질 문명 사고에 우리가 매몰되면은 한민족은 그냥 무너져 간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우리 민족 사상가라든지 민족 지도자들의 사상을 연구하고 그 사상 속에서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홍익 정신과 더불어서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또 이 민족 사상가들이 우리를 일깨우려고 했는가, 이런 것들을 다시 조명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숙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에 제가 그 이제 MBC 이제는 상생이다라는 그 프로를 2번을 이렇게 아주 심층 있게 봤어요. 네, 그 오늘도 딱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보려고 제가 하고 있는데, 거기 보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가 아니라 제가 관심 갖고 있는 것은 그 사상입니다. 그 민족의 사상들이거든요. 그 홍익정신. 그 홍익정신도 뭐 이 단군이라는 이 민족의 어떤 그 조상을 종교화시키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근데 제가 관심 있는 건 뭐냐면 종교화가 아니다. 이게 뭐 예수의 사상이든 석가의 사상이든 저는 그 사상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종교화되면은 그 종교 속에서 또 하나의 특권층이 만들어져 가지고 타락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이슬람교나 유대교나 또는 기독교가 왜 저렇게 으르렁거리고 싸웁니까? 종교화되고 권력화되고 이것이 정치화돼 버리는 거거든요. 네, 불교도 뭐 다양한 계파들로 움직여서 진행되는 것도 보면은 여기도 보면은 똑같아요. 이게 정치화되고 하나의 권력화되고 특권화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의 이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사상들, 네, 뭐 나철이라든지 또는 강일순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어떠한 민족 사상들을 펼쳐나갔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제대로 연구할 필요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석가의 사상, 예수의 사상, 이런 것처럼 민족 지도자들의 그 사상, 이것을 종교화시켜가지고 또 하나의 권력화시키고 또 하나의 자기들의 특권화시키는 이런 거 말고 그 사상으로 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MBC 이제는 상생이다라는 그걸 보면서 야, 이런 사상을, 이것을 중심을 잡고 이게 어떤 종교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상으로서 이 김태현 감독님이 이걸 그려 나갔구나,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이 감동을 받았고, 그 화평의 길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한 인물의 행적을 치우치지 않으면서 쫙 그 영화화시켰던 그러한 모습인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상당히 지금 이 시대에는 필요한 부분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 이 동이족 문화라든지 또는 우리 역사적 그 지도자들의 그 사상을 탐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이런 자기들 패권을 추구하는 자들이 왜곡시켜 놓은 그러한 역사가 아닌 우리 스스로 주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역사적 인식을 제대로 만들어 나가는 이러한 부분들이 중요하다. 뭐 요즘에 우리 뭐 민족 사상 얘기하면은 이 사상이 완전히 그냥 기독교라든지 이 외부 서양 종교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 좌지우지되다 보니까 뭐 이상하게 바라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민족 사상을 얘기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이렇게 많이 사상적으로 굉장히 오염됐다, 균형을 잃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동행복지수 OECD 꼴찌인데 380조를 써도 저출생 문제 이거 해결 못한다. 한민족 소멸되어 가고 있는데 다시 우리는 우리의 전통과 문화와 역사를 향해서 다시 고민을 해야 한다. 우리의 역사와 문화와 사상은 황금만능주의, 학벌주의, 출세제일주의, 외모지상주의 아니다라는 거죠. 인간을 원래 이롭게 한다는 홍익정신이다. 이러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